끈질긴 주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옆에 우리 성장경 기자 그리고 오늘 취재하신 박진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또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아예 없다고. 일천하지. 네, 그래서 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입니다. 네, 또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곳 스트레이트 후 스튜디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백신과 관련한 또 방역과 관련한 또 가짜 정보와 관련한 저희가 취재 내용을 좀 보내드렸는데 제일 궁금한 거 혹시 맞으셨어요? 예, 저희는 이틀 전에 접종했습니다. 어떻게 후유증은 좀 없으신가요? 저는 다행히도 그냥 주사부에 동통 아픈 정도가 조금 있었고 몸살기가 가볍게 그날 정도 지나갔는데 그건 다른 예방접종에서도 다 있을 수 그렇죠. 있는 정도여서요. 네. 다행히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예,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초반부터 나왔던 이제 가짜 정보들 가운데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좀 너무 황당한 것들도 많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뭐 치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나노 칩이 들어 있어서 무슨 이렇게 조종을 당한다든지 좀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전 조종당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그래요.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빌 게이츠의 노예가 예. 됐다. 이게 이름이 아무래도 mRNA라고 해서 RNA를 사용하는 백신이라고 하고 유전자 얘기가 들어가니까 일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로 입자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의 그런 항원 입자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조정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대단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냐 뭐 화이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좀 안 좋은 백신이고 마치 화이자 백신은 무슨 제일 좋은 백신이다 뭐 이렇게 또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오해라는 표현이 좀 단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떠신지 좀 알려주시죠. 여태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오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백신을 비교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백신을 투여한 일반인들에 대한 자료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두 개의 백신이 효과 면에서나 부작용 면에서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매우 안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백신으로 믿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혈전 반응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에서 20개국 가까이가 일시 중단을 했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영국 의약품인가요? 거기서 이제 다시 결론을 내려서 안전하다고는 나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해하는 거 아닌가? 화이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는데 왜 아스트라제네카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한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라기보다 일종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대표하는 사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혈전 생성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그 영국 그 보건청에서 일단 2천만 명을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때 한 5건에서 14건 정도 파종 혈관 내 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이게 발생을 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이 발생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백신 백신을 맞았을 때 맞지 말고 예, 그냥 자연 네.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거.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심장마비가 올 확률과 백신을 맞고 나서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비교가 되기에는 너무나 두 가지 다 너무 드문 상태이기 때문에 2천만 명 중에 뭐 5명 뭐 요 정도라면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이게 영향인지 아닌지도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숫자가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매우 안전하고 그게 특별히 더 위험을 연관은 지어서 올린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결론인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셋은 너무 문과다 보니까 일단 이 비교군 대조군 자체가 지금 저희는 잘 안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한 거, 도대체 혈전이 뭡니까? 그래서 혈전이라는 거는 쉽게 그냥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피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피 뽑고 나면 이렇게 굳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깥에서 굳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몸에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런 혈관 안에서 굳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 장기 안에서 굳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머리 안에서 굳으면 뇌경색처럼 오는 거고 예. 그게 심장 혈관에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굳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막히겠네요. 사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혈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될까봐 내부에서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숫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하고 비교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수치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도 매우 드문 질환이고 백신을 맞고 나서 발생한 경우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박진중 기자가 또 취재를 네. 쭉 하시면서 네. 말하자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이번에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제일 본인이 봤을 때 야 이건 좀 싶었던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보도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암에 걸린다. 백신에 맞으면 암에 걸린다. 암에 걸린다. 이런 예. 가짜 뉴스들도 많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가짜 정보. 예, 그죠. 가짜 정보도 네.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RNA 방식이기 때문에 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를 또 조정한다. 뭐 이런 말 괴담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건 서울대 출신 의사 2명이 발기부전이 왔다. 백신을 맞고 나서 열흘 동안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볼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좀 가짜 정보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셨어요, 박정희 그러니까 기자가? 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특히 뭐 사회학과 교수님들 얘기 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음모론, 그러니까 그들은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모론이 왜 확산되냐 물어봤더니 이 불안한 시기에 시민들이 이렇게 막 정보를 들으면 그게 혹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이 정보를 듣고 이렇게 판단할까 저렇게 판단할까 하다 보니까 그런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 뭐 이제 첫 번째는 관심. 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조회수나 아니면 어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영향력을 얻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관심. 또 지금은 이제 관심이 돈이 되는 시대니까. 그렇죠. 이제 돈일 관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관심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제 확산이 되면 요즘에 유튜브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이제 돈을 또 후원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제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거의 처음으로 네. 예, 제대로 한번 파헤쳤던 그랬었죠. 기억이 예.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방역 그리고 또 백신 접종 현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오히려 의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게 제목이 굉장히 다들 자극적이거든요. 백신 네. 맞고 20대 남성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뜨면 그 사람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세히 클릭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들이 많고 오히려 그러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적인 여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그것을 그러한 뉴스 때문에 놓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뉴스들이 제대로 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직접 정보를 받아들이실 때도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내용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백신 접종에 대한 조금
우려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분야가 그쪽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또 여러 과들이 이제 병원 안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들리는 얘기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게시판, 의료인들의 뭐 커뮤니티 이런데 뭐 이거 진짜 맞지 말자 이런 의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의사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의료진 내부에서도 백신의 종류를 가려서 자기는 이 백신을 맞고 싶다라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 또한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복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그렇지만 다들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 질환 자체가 매우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인지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맞자 이런 분들도 많은 상태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렇죠.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가는데 정작 알고 보면 그 의사분도 정확하게 백신에 대한 정보를 본인의 이제 관련 과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유튜브든 뭐 아니면 이웃이든 뭐 친구에게든.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건너서 지내지면 이제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조금 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준준 기자가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을 좀 만나 보셨는데 시민분들 반응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 경우에는 맞겠다. 뭐 맞아야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 좀 찾아뵀더니 그거 맞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식의 반응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래서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냐? 들었어 누구한테? 다 이러세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제가 이제 작년 2월부터 이 그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외전이라는 매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때 시혜진 교수님도 몇 번 저희 패널로 출연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그건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 백신이 나와야 해결된다. 네. 백신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다. 라고 1년 동안을 쭉 그 얘기를 해왔는데 막상 백신이 나오니까 맞아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렇게 백신을 기다려놓고 백신이 나왔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다 인정을 했고 의료진들 전문가들도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는데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와서 다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보도국 일들을 상당히 많이 알지만 방송사에 다닌다고 해서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닌 거를 다 알지는 못하듯이 아니 같은 병원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이제 정형외과 쪽 선생님의 전문적인 분야를 교수님이 아시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감염내과 쪽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다들 처음 겪는 일입니다. 백신이 RNA 백신도 처음 나왔고 코로나 자체에 대한 백신도 처음 맞아보시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찾아보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노력하면 누구나 다 전문가처럼 정보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좀 내가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떤 거를 조금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발 잘못 번역된 기사들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일부만 죄송합니다. 기침하기 되게 조심스럽네요. 예. 그런 기사들도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좀 레퍼런스로 삼으면은 이거는 좀 믿을만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정보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보완이 되고 하지만 제일 한국어로 된 정보 중에 믿을 만한 정보는 아무래도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질병관리청. 보시는 게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하는 건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나는 외국 걸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백신 회사별로 뭐 NEJM이라든지 이런 논문 그런 저널들의 유수 저널들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는 게 네네. 백신 이름을 치면 저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그 저널이 되게 어떤 저널인가를 잘 따져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뭐 그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논문을 찾아보거나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시혜진 교수님이라든지 또 뭐 이재학 교수님 우리 그 방송에 나왔던 전문가 분들의 인터뷰들을 그렇죠. 그것도 뭐 인터뷰 자체도 왜곡하는 언론이나 뭐 전문가 유튜버들도 있지만 잘 가려서 좀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왜 백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까?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긁어부스럼 같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고 정보들이 헷갈리면 혼란스러우면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해서 안 맞으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교수님이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 때도 얘기를 드리다시피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데 매달리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맞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고 본인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그게 본인 주변의 노인이나 고위험군에게 전파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사례보고 정도지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도 2%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따졌을 때는 선의의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은 내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다라는 캠페인이 있는 것처럼 예방접종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꾸준히 어쨌든 나왔던 것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방역 수칙을 좀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얼마 전에 뭐 화제가 됐던 이런 감성 주점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실 때 좀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많이 좀 뭐랄까 백신이 나오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각심은 확실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지금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돼서 지친 마음도 있으시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곧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방접종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최소한이 4주가 필요하고 지금 나온 백신들은 대부분 2차 접종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차 접종이 되려면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이 면역력을 획득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그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사회에 있어야 대량 유행, 대유행이 좀 전파가 막아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도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스크라든지 손위생이라든지 이러한 개인위생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코로나가 대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고 젊은 분들이 본인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상대적인 내용이지 본인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 드물지만 사망하는 케이스에 걸리면 본인이 사망하는 분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 주변에 어린 소아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환자가 있으시다면 더더욱이나 위험할 수 있고요. 그게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고 조금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예전보다 좀 희망적인 분위기가 된 거는 맞으니까요. 그걸 조금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올해 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올해 말이다. 이 말하고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비슷하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올지를 지금 계속 상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는 네, 속도. 그 다음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새 영국발이라든지 남아공발 변이들이 생기면서 맞아요. 해외 유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행할지도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시간을 두고 조금 그 상세한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거 좀 믿어달라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희 말에는 불신. 예, 그 약간 이제 이쪽과 관련돼서는 좀 신뢰라든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믿고 맞으셔도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직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숫자로 따지면 해외에서 이미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종했을 때 안전하다고 보고가 나왔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병을 직접 안 걸리게 하는 효과와 그다음에 병에 걸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중증으로 이완하는 효과, 확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모두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태까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백신만을 기다려온 의료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을 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초유의 사태였고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패스트가 나왔을 때 이랬을까요? 예, 정말 저희는 이런 경우를 상상조차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까지 갔고 우리나라도 벌써 한 3번 정도 괜찮아지다가 또 유행했다가 이게 지금 한 3번 정도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 뭐 병상부터 해서 또 공적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현장은? 아까 잠깐 패스트 얘기를 하셨지만 패스트 때는 이렇게 약이 빨리 개발되지도 못했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로 정말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상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비슷한 상태로 흘러갈 뻔했던 걸 요새 과학이랑 이런 것들이 워낙에 발전해서 지금 백신도 나오고 약제들도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인지가 조금 더 느리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 버텨준 만큼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써 이제 조금 더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일단 힘드신 거는 어떠세요? 현장에 이제 워낙 오래됐고 또 그걸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피로도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많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언제 이제 끝날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좋아지시는 것들을 보거나 할 때면 그래도 조금 더 버티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한동안 한참 하다가 이거 안 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 타이밍에서 진짜 이거 한번 해드려야 돼. 아 정말 덕분에 예, 이거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가짜 정보들이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의 보건과 안전과 방역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고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게 어쨌든 관심이라든지 또 경제적 목적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때문에 목적. 예,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소위의 무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정보들을 유통시키고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빨리 맞자 이런 얘기들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신빙성 있는 말들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들을 하는데도 못 믿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가짜 정보들 때문에 이 정책,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정책이 좀 더디고 늦게 가고 있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 백신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늦냐? 그렇죠. 다른 나라 그 이스라엘 당연히 지금 거의 전 국민이 거기는 접종을 끝냈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보다도 늦네 빠르네 이런 거 너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접종자 수에서 일본은 아예 이제 우리나라랑 상대가 지금 안 되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주변적인 논란 때문에 자꾸 본질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주변적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로나가 해결돼야 되고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기사를 보다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이나 이제 그런 거에 혹하다 보니까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니 어쩜 이렇게 나름 큰 언론사인데 이런 기사 쓸 수 있어 이런 경우들 좀 많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가짜 기사를 직접 본다기보단 저희는 그런 거 이제 흥미가 별로 없으니까 주위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면들이 오히려 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찌라시라든지 네네네. 이런 걸로 굉장히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뭔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예방접종은 대부분 안전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좀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서는 좀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방역을 이끄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를 자꾸 이제 흔드는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저희가. 아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 알겠는데 난 나중에 맞을래. 다른 사람들 맞는 거 보고 맞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론 뭐 내가 먼저 맞겠다고 막 달려가서 맞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순서가 됐는데 내가 뒤로 빠지는 건 전체적인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점들을 좀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원래 맞을 차례가 아닌데 언론사 뭐 사주 이런 사람들이 껴가지고 빨리 맞으려고 이제 해외에서는 빨리 못 맞아서 지금 난립니다. 예, 뭐 이렇게 순번 갔다가 뭐 이렇게 자기 자리 뭐 내려오고 뭐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순서만 기다리면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 질병관리청에 대한 믿음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안 그래도 너무 바쁘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좋은 대안인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나중에 뭐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것에 대한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의료진 분들께 다시 한번 박 기자 뭐야 이거 한번 오랜만에 이거 한번 가야 됩니다. 예, 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하죠. 네. 메시지는 다 나요.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에 더 큰 소모도 없애고 그리고 이 사회가 좀 더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가 좀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이쪽 지식이 전무하다 못해 일천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야 무식하다고?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가천대학교 길병원의 감염내과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는 시혜진 교수님이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 기자도 정말 이것까지 내가 검증해야 싶을 만한 황당한 뉴스들까지도 일일이 다 찾아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고생한 박진준 기자가 할 건 해야죠.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본방사수. 예. 4개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뭐죠? 본방사수. 저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이게 어색해요. 그렇지. 본방사수를 다들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시 구독 좋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